온앤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일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입장료로 생각하라. 미국의 인기 투자 칼럼니스트죠. 모건 하우절에 져서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라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투자로 거둔 최종적인 성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한 대가를 우린 모두 피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에 변동성과 하락의 깊이를 벌금으로 생각하고 참 그걸 보면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모건 하우절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상금이고 떨어지면 벌금이라는 인식이 아니라요. 변동성 자체가 곧 입장료고 수수료라는 건데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미증시 보겠습니다. 전사면 페이스북, 현사명 메타 플랫폼스가 어제 걱정된다고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타가 전체 시장 분위기를 흐려놨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 연휴 끝나는 날을 맞춰서 악재를 터트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나스닥 지수가 우리 쉬는 동안 8%나 급반등세를 연출했는데 우리가 연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다 반영시키지 못하다가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코스피는 상승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간밤 나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국인데요. 다음 보시죠. 결국은 실적입니다. 근래 애플과 구글이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꺼져가던 미증시의 분위기를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 이 메타의 실적 충격에 시장 전체에 무너졌습니다. SNS 인터넷 관련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기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일반적인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마저 괜히 폭격을 같이 맞았습니다. 페이스북, 이 메타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게 충격적인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저 그렇게 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적당히 미스였는데 문제는 가이던스였죠.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추정치에 한참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새롭지는 않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 인플레이션 공급 병목과 함께 애플의 사생활 보호 기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계속 있었던 내용이죠. 세부 내용이 문제인데요. 플랫폼 전반의 경쟁 심화입니다. 수익성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동영상 부문인데 현재 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는 선열이 낭자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 성장 둔화 우려도 있죠. 팬데믹 이후에 언택트가 대세로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포화 상태라는 분석, 임계점이 빨리 찾아왔다는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앞서 보신 것처럼 줄줄이 손잡고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장주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인데 금리 인상이 촉발한 성장주들의 프리미엄 소멸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할인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월가에서는 페이스북, 이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회복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의 실적 쇼크가 한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SNS 인터넷 업체 전반적인 문제인지 아직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미증시 마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메타의 쇼크 영향으로 급락하던 종목들이 시간 외 거래에서는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아마존과 핀터레스트, 스냅의 시간 외거래 캡처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15% 급반등 주고 있고요. 핀터레스트 18%, 스냅은 무려 54%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공개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리비안 투자 부문입니다. 리비안 차익 영향이 컸는데요.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규 고객사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난 효과와 함께
프라임 멤버십 가격을 올렸거든요. 사실 1분기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보다 낮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핀터레스트와 이 스냅이 고무적입니다. 최근 실적 우려가 있어서 이 두 종목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상 외의 호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액이 예상보다 웃돈 실적이었고요. 특히 스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익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까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호실적이 페이스북 우려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로 돌파했습니다. 사실 미증시의 하락 이유가요, 메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러한 원자재 시장의 상승세가 부담을 준 영향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지금 여전하기 때문에 큰 맥락으로는 시장 리스크죠. 인플레이션 우려를 아직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좁은 시각으로 살펴보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포드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자동차 반도체 부족 리스크로 시간 외거래에서 한 4% 밀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함께 점검을 해보셔야겠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걱정인데 하루 확진자 수가 첫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주말 정도 되면 3만 명에 진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진단키트, 원격 의료, 택배, 포장 관련주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 여러분 보셨나요? 대선 후보 4인의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각종 신문과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외교 안보나 부동산, 원전, 재생에너지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장 중계하면서 관련 섹터 반응이 있으면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